会いたかったぜシェリー. 이제 흑철의 여행이라는 극장판이 개봉한 지도 3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볼 사람은 다 봤을 테고 특전을 받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영화 내용이 재밌어서 3회차, 4회차까지 보러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극장판을 보러 다시 간다는 건 그만큼 이번 극장판이 잘 만들어졌다는 증거겠죠. 저 역시 이번 극장판이 최근에 나온 극장판들 중에선 꽤나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극장판이라고 해도 아쉬운 부분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주관적인 생각을 담아 이번 극장판에서 안 나와가지고 아쉬웠던 장면이라던가 극장판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 기준 안 나와서 아쉬운 것들이지 절대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면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전 전혀 안 아쉬웠는데요?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시면 제가 툼스톤 파일 드라이브를 맞아드릴 테니까 각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쉬웠던 건 아무로 토오루와 하이바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안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흑철의 여행이라는 극장판이 개봉하기 전에 영화 내용을 예상하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아무로 토오루가 하이바라 아이를 보고 미야노 엘레나에 관한 것들을 기억해낸 뒤 그녀의 딸인 미야노 시오 역시 떠올리고는 아마 위기에 처한 하이바라 아이를 도울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예측을 했었죠. 하지만 저희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이번 극장판에서 아무로 토오루는 그냥 차에서만 대기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했던 이유는 아무로 토오루의 어릴 적 첫사랑이 미야노 엘레나라는 하이바라 아이의 엄마 되는 사람이었고 아무로 토오루가 그녀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극장판의 주인공이 하이바라 아이니까 분명히 아무로 토오루가 미야노 엘레나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예상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극장판에 너무 많은 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모든 인물들에게 서사를 부여한다거나 많은 분량을 줄 수가 없었고 이 아무로 토오루와 미야노 엘레나에 관한 이야기들은 자연스레 빠진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나온 흑철의 여행 극장판에 아무로 토오루와 미야노 엘레나에 관한 것까지 들어갔으면 좀 중구난방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빠져서 살짝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아무로 토오루와 미야노 엘레나에 관련된 것들을 넣는다면 이번 극장판에서 키르가 하이바라를 돕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으니 키르의 분량을 살짝 줄이고 아무로 토오루가 그 잠수함에 있다가 묶여있는 하이바라를 발견하고 그 하이바라와 인터폴 직원인 나오미가 미야노 시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던 걸 엿듣다가 미야노 엘레나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미야노 시오와 닮은 하이바라 아이를 도와주는 장면이 나왔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키르가 분량이 많았다는 게 별로였다는 것도 아니었고 후반부에 아카이 슈이치와 아무로 토오루가 협동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안 좋았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아쉬웠던 것은 아카이 슈이치와 미야노 아케미 그리고 하이바라 아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 안 나왔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건 역시 앞에서 말했던 아무로 토오루와 미야노 엘레나 관련된 것과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카이 슈이치는 하이바라의 언니인 미야노 아케미와 사귀었던 사이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카이 슈이치가 아닌 검은 조직에 잠입할 때 썼던 가명인 모로보시 다이 시절에 미야노 아케미와 사귀었었죠. 그리고 이 둘은 아카이 슈이치가 조직에 잠입한 스파이란 것이 발각된 이후에 헤어지게 됐고 언젠간 만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미야노 아케미가 조직에 의해 살해되는 바람에 둘의 만남은 불발됩니다. 그리고 아카이 슈이치는 아케미를 잊지 못하며 살아오다가 그녀의 동생인 미야노 시오와 똑 닮은 사람인 하이바라 아이를 보게 됐고 처음엔 얘가 미야노 시오인 게 맞나 하면서 긴가민가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미야노 시오라는 것을 확신하고는 오키아스바로라는 신분으로 바뀐 뒤 하이바라 아이를 지켜주려고 노력하기도 했죠. 이렇듯 아카이 슈이치란 존재는 하이바라 아이가 미야노 시오라는 것을 알고 있기도 하고 하이바라 아이의 언니와도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이바라 아이가 주인공이란 극장판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와 이거 분명히 아카이 슈이치가 하이바라 아이를 구해주고 미야노 아케미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아무로 토오루와 미야노 엘레나의 관계가 나오지 않은 것과 비슷한 이유로 미야노 아케미와 아카이 슈이치에 관련된 이야기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하긴 아카이 슈이치가 하이바라 아이를 구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코난과 하이바라 아이의 설레는 장면들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별 수 없이 빠졌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여서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만약 각본가님께서 아카이 슈이치와 미야노 시오에 관련된 이야기를 넣으려고 했다면 후반부에 아카이 슈이치가 헬기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잠수함에 들어가서 하이바라 아이를 구하는 장면을 넣는다거나 퍼시픽 부위에 하이바라 아이가 잠시 돌아왔을 때 아카이 슈이치가 오키아스바루로 변장한 채로 나타나서 잠시 안부를 물어보는 행동을 해가지고 미야노 아케미를 회상하며 하이바라를 지키겠다는 그녀와의 약속을 지켰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걸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장면이 안 나오고 아무로 토오루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서로 라이와 법원이라고 부르며 협력하는 장면도 꽤 멋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안 나와서 아쉽다는 거지 다른 장면이 별로다 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세 번째로 아쉬웠던 것은 추리 파트가 좀 적었고 허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드네요. 이번 흑철의 여행에서 일어난 범행을 추리하는 과정은 어떤 사람의 습관을 관찰한 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추리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얼굴을 바꾸는 기술로 살인의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때 오 저건 좀 참신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참신했을 뿐 이것을 추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코난이 범인에 대한 확실한 단서를 얻는 것들이 살짝은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래서 7기 극장판들, 소위 말해 황금기 극장판들을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더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극장판들을 보면 여러 개의 사건들이 일어난다거나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코난이 그 사건들의 공통점이라든가 그 사건마다 남겨져 있는 단서들을 조합하여 마지막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하나의 점으로 이어서 범인을 밝혀내는 스토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며 와, 저 떡밥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고 마지막에 범인이 밝혀지고는 그 범인을 몰아세우는 코난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범인은 그냥 하나의 사건만을 일으켰고 그것을 추리하는 과정도 그냥 틴트를 지운 행동이 최종 단서가 되어 범인을 잡아내는 살짝 허무한 추리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범인 과정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얼굴을 바꾸는 형식이 참신하다고 말했었는데 참신했지만 뭔가 소름 돋는다라던가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 새끼 기준 겁나 높네, 뭐 하면 만족을 하는 거냐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기준은 베이커가의 망령입니다. 베이커가의 망령은 2002년에 개봉한 극장판인데 2002년이란 시간대에 가상현실이란 기술을 주제로 극장판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가상현실이란 것이 메타버스란 이름으로 점점 유행을 타기 시작했던 것이 2020년에서 2021년쯤이니까 이 베이커가의 망령은 20년의 세월을 앞서갔던 극장판이었죠. 그러니까 참신함이란 측면에서는 현재 핫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흑철의 여행이란 극장판보다는 20년의 세월을 앞서간 베이커가의 망령이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추리라는 파트를 봐도 흑철의 여행은 얼굴을 뒤바꾸고 그 사람처럼 연기를 하다가 자살한 척 했다는 것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커가의 망령은 우선 가상현실 속에서 살인마 잭이라는 인간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상현실 밖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사건을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는 리미트를 걸어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코난이란 주인공과 주인공보다 뛰어난 주인공의 아버지가 동시에 사건을 해결하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 극장판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노아의 방주라는 프로그램이 코난과 코난의 아버지, 아니 신이치의 아버지인 쿠도 유사쿠에게 경의를 표하며 극장판의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솔직히 비교 대상을 베이커가의 망령이라는 사기적인 극장판에 해버려가지고 좀 흑철의 여행이 빈약해 보이긴 하는데 흑철의 여행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저 베이커가의 망령이 너무나 잘 만들어진 극장판이라 이 이후의 극장판이 베이커가의 망령 그림자도 못 따라가는 현상이 벌어진 것 뿐이었죠. 아무튼 네 번째로 아쉬웠던 것은 박사님과 좀 친해졌던 선장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제가 극장판 보면서 뭔가 배를 몰아주는 선장님이 묘하게 의심스럽다고 해야 하나? 뭐 딱히 큰 행동을 안 하긴 하시는데 이상하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저 선장님이 검조직 멤버 중 하나였다던가 저 선장님이 단서를 흘리는 바람에 하이바라가 납치를 당하다던가 하는 현상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저 박사님을 대단하다고 여기시는 사람 좋은 선장님이었다는 것이 좀 허무했습니다. 아마 이건 각본가님이 맥거핀으로 넣어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아쉬웠던 것은 핑가라는 캐릭터였습니다. 지금까지 검조직이 나왔던 극장판을 보면 새로운 조직원들이 매번 등장을 했고 이 새로운 조직원들이 코난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다거나 코난의 근처에 와서 행동을 하며 많은 매력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극장판에 나온 핑가라는 조직원은 지금까지 나왔던 아이리시나 큐라소보다는 매력이 많이 떨어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리시는 경찰로 변장한 뒤 코난을 계속해서 압박하다가 마지막에 코난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했고 그 후로 갑자기 개과천선에서는 코난에게 격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큐라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인기가 있었죠. 하지만 핑가는 이 둘에 비해 서사도 적고 임팩트도 없이 그냥 폭사해버린 엔딩을 맞이해서 좀 아쉬운 캐릭터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마지막 즈음에서 개과천선해가지고 코난과 경찰들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진이 그것을 눈치채고 잠수함에 돌아온 핑가에게 내가 배신자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핑가 라는 말을 하고 핑가가 슬며시 웃으며 지금까지 일들을 회상하다가 죽는 게 더 임팩트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했듯이 하이바라라니 키스하는 장면도 좀 아쉬웠긴 한데 이건 정확하게는 아쉽다기보다는 대체 왜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 아쉬운 걸 뽑는 영상에선 굳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기준 흑철의 여행에서 안 나와서 아쉬웠던 것과 조금 더 수정했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극장판을 보고 난 뒤 오늘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 생각하신 적이 없으셨다면 오히려 제 영상 보고 다시 생각하시게 됐으니 겁나 이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